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았던 걸까?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투성이었네요. 작은 무역 사무실 굴리면서 밥벌이에만 매달렸는데 결국 남은 건 텅 빈 마음하고 망가진 몸뚱이뿐이었어요. 중국에서 싸구려 생활용품 떼다 파는 일.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굶어 있었죠. 거래처 놈들이랑 술자리는 끊을 날 없었고 실적 때문에 또 외로워서 술잔만 들이켰던 날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사장님, 오늘 컨테이너 하역 작업 시작합니다. 직원 전화에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는 몸 억지로 일으켜 사무실로 향했죠. 책상 위엔 어제 마시다 남은 술병이 뒹굴고 있더라. 왜?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젠장, 나도 모르게 욕지거리가 튀어나왔어요. 술에 찌든 삶. 이제 진짜 징글징글했거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봐요. 억지로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속은 완전 엉망이었어요.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마음은 텅 비어만 갔죠. 재작년 이맘때였나 문득 재작년에 이혼했던 아내가 떠올랐어요. 45 먹은 아내는 아니 이제는 전 아내는 나한테 질렸다는 듯 당신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딱 잘라 말했었죠. 2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아내였는데 대학 시절 풋풋한 첫사랑으로 만나 결혼까지 골인했지만 결국 이렇게 끝장나 버린 거예요. 당신 사람이 변했어요. 예전에 따뜻하고 가정적이던 사람은 어디 가고 술에 쩔어 살면서 가족한테 무관심한 인간만 남았잖아. 아내는 울먹이면서 쏘아붙였어요. 틀린 말 하나 없었죠. 사업에 치이고 술에 골아서 나는 점점 딴 사람이 되어갔어요. 집구석은 뒷전이었고 아내랑 애들한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줬으니까요. 당신 이러다 몸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야. 제발 술 좀 작작 마셔. 아내는 늘 걱정했지만 나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술 없이는 하루하루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술은 그냥 도망치는 핑계였을 뿐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술 때문에 모든 게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당신, 이제 당신 옆에 있는 거 너무 힘들어. 우리 여기서 끝내. 결국 아내는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 단호한 눈빛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감했던 결말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들은 군대 갔고 딸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입시 때문에 죽어라 공부만 하고 있을 텐데 텅 빈 집, 덩그러니 혼자 남은 사무실. 문득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 하는 생각에 휩싸였어요. 술 때문일까? 돈 때문일까? 아니면 내 성격이 문제였을까요? 씁쓸한 생각만 맴돌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깨질 듯한 머리를 감싸쥐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막막한 현실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나이 먹을수록 운동해야 한다는 친구들.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운동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꽤 오래전 일이었어요. 하지만 빌어먹을 게으름 때문에 실천은 못하고 맨날 미루기만 하다가 어쩌다 우연찮게 국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웃기는 게 2번 이상 산행에 안 나가면 강퇴시킨다는 회칙 때문에 얼떨결에 첫 등산을 떠나기로 맘먹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등산복까지 굳이 살 필요는 없고 등산화만 제대로 준비하면 된다는 말에 등산화만 하나 덜렁 사서 일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날씨는 쾌청하고 새벽 공기는 상쾌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아침이었어요. 발걸음도 덩달아 가벼워지더라고요. 택시 타고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 앞에 도착하니 웬걸요? 관광버스가 무슨 벌떼처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한참 헤맨 끝에
겨우내다 가입한 등산 동호회 버스를 발견하고 냉큼 올라탔죠. 버스 입구에 서 있던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혹시 봉우리님 되시죠? 하고 묻는 거예요. 네, 봉우리 맞습니다. 대답했더니 깍듯하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더라. 캡틴 단풍입니다. 하기에 나도 반갑게 악수했죠. 그 옆에 있던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도 악수를 청하면서 저는 부캡틴 산울림입니다. 하길래 역시 반갑게 악수했어요. 등산은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완전 처음입니다. 솔직하게 말했더니 캡틴이라는 놈이 부캡틴 여자한테 산울림님, 오늘 봉우리님 산행, 산울림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단풍이라는 여자도 그래요. 봉우리님하고 보조 맞춰서 가도록 하죠. 산울림이란 여자는 네, 씩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얼떨결에 회비 내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 30분쯤 지났나? 캡틴이 벌떡 일어나더니 기사님, 출발합시다. 외치고는 마이크를 잡더라. 오늘 우리 동호회 회원 3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적지는 속리산이고 산행 예정 시간은 3시간 정도입니다. 점심은 하산하다가 산 중턱 계곡에서 먹을 예정이에요. 불이 나고자 없이 즐거운 산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등산 모임에 잘 안 나오시지만 틈틈이 옵서버로 찬 조금 팍팍 쏘시던 봉우리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산행에 참가하셨어요. 자, 봉우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 갑자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사람들 시선이 나한테 쏠리는 거예요. 얼떨떨했지만 어색하게 일어나서 꾸벅 인사했죠. 봉우리입니다. 촌놈이라 별명이 봉우리입니다. 산행은 처음이라 혹시라도 불편 끼칠까 걱정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모자 벗고 인사했더니 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지더라.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꽤 괜찮았어요. 그 뒤로 몇 명의 첫 참석자를 더 소개하고는 버스는 출발했어요. 다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잠을 청하거나 옆 사람하고 수다를 떨기 시작하더라. 봉우리님, 점심은 준비하셨어요? 옆에 앉은 산울림이 물어보는 거예요. 점심은 안 주나요? 되물었더니 호호호. 저희는 묻지마 관광이나 놀러 다니는 동호회가 아니라서요. 점심은 각자 준비해 와야 해요. 하는 거예요. 아, 꼼짝없이 굶어야겠네. 혼잣말로 중얼거렸더니 호호호. 캡틴님이 역시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하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어서 뭐려? 하고 되물었죠. 봉우리님 분명히 점심 안 챙겨 오실 거라고 예상하시고 저한테 봉우리님 점심 부탁하시더라고요. 얼떨떨해서 머쓱하게 머리만 긁적였어요. 이거 너무 고마워서 어쩌나 했더니 봉우리님이 저녁 사시면 되죠. 능글맞게 웃으면서 대답하더라. 저녁이야 문제없죠. 호기롭게 대답했더니 그럼 됐어요. 깔깔 웃는 모습이 꽤나 싹싹해 보였어요. 2시간 조금 넘어서 목적지 입구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짐 정리하시고 천천히 내리세요. 기사 양반 우렁찬 목소리에 버스가 멈춰섰어요. 드디어 산에 가는 건가? 뭉근한 기대감을 안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웬걸요? 주차장 한쪽에 알록달록 등산복 차림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대충 40명쯤 되어 보이는데 슬쩍 훑어보니 남자 여자 비율이 얼추 6대4 정도? 뭐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 등산 모임이겠지. 솔직히 운동 부족이나 면하자는 심정으로 온 터라 사람 구경은 크게 기대 안 했어요. 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죠.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스캔을 시작했어요. 어라? 이 아줌마들 웬일로 죄다 훤칠해? 죄다 40대 중후반은 되어 보이는 나이대였는데 세상에나 다들 쭉쭉 빵빵 늘씬한 거 아니겠어요.
마치 미스 준마 선발대회 등산 특별전이라도 온 기분이었어요. 여자들 외모만 보고서 일부러 뽑은 건가 싶을 정도로 하나같이 눈에 띄는 미모들이었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어도 감출 수 없는 아우라랄까요? 게다가 다들 어찌나 쫙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었던지 힙업 운동이라도 열심히 한 건지 엉덩이 라인이 아주 그냥 끝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신줄 놓고 여성회원 감상에 푹 빠져버렸어요. 평소 사무실에 찌들어 살면서 술독에 쩔어있던 내 눈이 오랜만에 제대로 호강하는 순간이었죠. 혹시 이산학회 여자 회원 얼굴 보고 뽑는 건가? 별의별 쓸데없는 상상을 다 하면서 넋 놓고 사람 구경에 정신 팔려 있었어요. 눈욕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죠. 캡틴을 선두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어요. 처음 하는 등산이라 당연히 선두. 그룹이랑은 거리가 좀 벌어졌는데 산울림은 내 옆에 딱 붙어서 군소리 없이 보조를 맞춰주면서 산길을 오르는 거예요. 봉우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동수입니다. 대답했더니 저는 김은숙이에요. 하면서 자기 이름도 알려주더라.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신상 정보를 술술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는 45이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남편하고 헤어져서 혼자 산다고 시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는 게 너무 심심해서 등산을 시작했다고 하더라. 지금도 혼자 지낸다는 말에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키는 165cm 정도. 얼굴은 평범했지만 등산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몸매는 탄탄하고 피부도 잡티 하나 없이 매끈했어요. 내 앞에서 길을 안내하며 걷는 뒷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봤는데 꽉 끼는 등산 바지 때문인지 뒤태라인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순간 나도 모르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건가. 운동도 하고 썸도 타고 등산 시작한 지 30분 만에 20대 때 풋풋했던 설렘을 다시 느끼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은숙 씨가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 나도 왠지 그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과감해지기로 했네요. 은숙 씨, 혹시 애인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에나 다니고 있겠죠. 크크. 여기 등산하는 남자들 중에 하나 꼬시면 되겠네요. 에이, 뭐. 저 좋다는 남자가 있어야 꼬시든 말든 하죠. 그럼 좋다는 남자 나타나면 만날 의향은 있으시다는 거죠? 저 좋다고 하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맞거든요. 그럼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요? 연애라 사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잠자리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물어본 건데 갑자기 잠자리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니까 내가 더 당황해 버렸어요. 엉겁결에 잠자리요 하고 되물었죠. 한 달 전쯤? 역시 아줌마는 아줌마구나. 풋풋한 아가씨였으면 저런 말 절대 못했을 텐데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은숙 씨의 솔직함에 묘하게 끌렸어요. 은숙 씨, 보기보다 쿨하시네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동수 씨 앞에서는 괜히 숨기거나 거짓말하기 싫어지네요. 왜 그럴까? 혹시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호호. 은숙 씨, 아까 오는 사람 안 막는다고 했죠? 그럼 제가 한번 만나보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뵙긴 했지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부터 산에서는 그냥 동료 산악회 회원으로 지내고 평소에는 애인으로 지내는 걸로 할까요? 제가 동수 씨 애인 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은숙 씨 정도면 싫다는 남자 눈이 삐꾸겠죠. 정말요?
동수 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래요? 그럼 둘이 데이트하면 더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는데. 내 능글맞은 농담에 은숙 씨는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못 믿겠어요? 크크. 말로만 어떻게 믿어요? 말로는 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겠죠. 아이, 참.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투덜거렸더니 은숙 씨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제 대답이에요 하면서 휴대폰 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며 다시 앞서 걷기 시작했어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1년 넘게 솔로로 지냈는데 등산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애인이 생기다니. 여자 꼬시는 게 이렇게 쉬웠던가요? 거의 정상 가까이 왔을 즈음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산울림이 그런 내 모습 보더니 잠시 쉬었다 가요 하면서 먼저 쉬자고 하더라고요. 숨 좀 고르고 다시 출발하려는데 산울림이 잠깐만요 하더니 옆쪽으로 쪼르르 내려가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물통에 물을 채워왔더군요. 자, 이 물 한번 마셔봐요. 이거 완전 보약이에요. 남자한테 엄청 좋다고 하던데. 그녀가 건네주는 물통을 받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갈증이 싹 가시는 게 진짜 꿀맛 같았죠. 이거 샘물인가요? 네. 완전 시원하죠? 그러게요. 너무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다 마셔버렸네. 제가 가서 떠올게요. 하면서 일어서려는데 거기는 우리만 아는 옹달샘인데 길이 좀 험해요. 위험해요. 같이 가요. 하면서 앞장서는 거예요. 따라 내려가 보니 진짜 작은 옹달샘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산울림 말대로 비탈길에 이끼가 잔뜩 끼어 있어서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 내려갔죠.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그만 발을 헛디뎌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비명과 함께 옹달샘 옆으로 나뒹굴자 산울림이 황급히 내려와서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하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살펴보는데 순간 산울림 얼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거예요. 숨 막힐 듯 가까운 거리, 덩달아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순간 내가 먼저 뽀뽀를 하고 말았네요. 잠시 동안 서로 말없이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산울림이 부캡틴 김은숙이 아니라 그냥 여자 김은숙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여기는 우리 동호회 사람들만 아는 곳이에요. 하더니 반대편으로 내 손을 잡아 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니 제법 평평하고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죠. 누구 눈에도 띄지 않을 둘만의 비밀 장소 같은 곳이었죠. 여기가 동네 뒷산도 아니고 이런 곳을 어떻게 알았을까? 괜한 의심이 들더군요. 이러한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보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겠죠. 아무렴 어떻습니까?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었죠. 저 사실 처음부터 호감이었어요. 엉겁결에 마음을 털어놓고 말았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더니 은숙 씨도 수줍게 웃으면서 저도요 하고는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가 시작된 거죠. 이제 내려갈 시간 됐어요. 아쉬운 목소리로 은숙 씨가 말했어요. 벌써요?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되물었죠. 나머지는 내려가서 다시 해요. 윙크하면서 웃는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진짜 썸이라는 게 시작된 건가? 다시 물통에 물 채워서 정상으로 올라가니 벌써 다른 사람들은 하산하고 있더라. 산울림님, 오늘 초보 때문에 정상 구경은 제대로 못했겠네. 캡틴이 웃으면서 놀리는데 은숙 씨는 나를 힐끗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짐짓 아쉬운 척 대답하면서 발길을 돌려 하산을 시작했어요. 중턱쯤 내려와 계곡 옆에 자리를 잡고
점심 식사를 시작했어요. 은숙 씨가 싸온 김밥이랑 과일을 나누어 먹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반찬이랑 술도 얻어 마셨죠. 오늘 봉우리님 입만 가지고 와서 호강하시네. 은숙 씨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면서 농담을 건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단풍 씨가 앞으로 봉우리님 계속 산에 나오시면 산울림 님이 점심 도시락 담당하는 걸로 하죠. 하고 거들었죠. 그럼 식대는 싸게 쳐줘야죠? 능글맞게 받아쳤더니 당연히 깎아드릴게요. 은숙 씨도 웃으면서 맞장구 치는 거예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하산을 시작했어요. 올라올 때보다는 훨씬 수월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발 맞춰 내려갈 수 있었죠. 산행이 끝나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도 내 손가락은 이미 잽싸게 움직이고 있었죠. 은숙 씨,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따로 한 번 더 뵙고 싶은데 메시지를 보내놓고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죠. 심장이 콩닥콩닥. 마치 20대 혈기왕성했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달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겠어요. 좋아요. 답장이 띵 하고 도착하는 순간 야호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이 여자 나한테 마음 있는 게 분명해. 드디어 은숙 씨와 단둘만의 데이트. 은숙 씨, 저녁 뭐 먹을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은숙 씨 입에서 튀어나온 메뉴는 칼국수 어때요? 이런 날씨에는 딱이죠. 칼국수라. 왠지 소탈한 그녀의 매력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보쌈, 작은 거, 하나에 칼국수 2개.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묘하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보쌈, 그리고 곁들여진 소주 한 잔. 자, 은숙 씨, 오늘부터 우리 애인 하는 거 맞죠? 약간 능글맞게. 하지만 기대감을 가득 담아 물었죠. 은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일단 만나보고 결정해요. 우리 튕기는 건가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긍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럼 천천히 알아가 봐요. 우리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답했죠.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지만 칼국수랑 보쌈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어디 갈까요, 은숙 씨? 뻔한 코스인 카페나 영화관을 예상했는데 돈 아깝게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저희 집으로 가요. 따뜻하게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 더 나눠요. 라고 말하는 순간 뇌 속에서 경고음이 삐용삐용 울렸어요. 이거 그릴라이트. 그것도 아주 강력한 초록불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잭팟이 터져도 이렇게 터질 수가 있나 믿기지 않았지만 은숙 씨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미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선 순간 은은한 향기랑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역시 여자 혼자 사는 집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솔직히 말해서 20대 혈기왕성했던 시절보다 더 뜨거웠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경, 숨막힐 듯한 짜릿함. 이 여자 진짜 물건이다. 밤새도록 은숙 씨 매력에 흠뻑 빠져 정신을 못 차렸죠. 그렇게 꿈만 같았던 하룻밤을 보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그 후로 1년 가까이 은숙 씨랑 산행도 꾸준히 다니고 틈만 나면 데이트를 즐겼죠. 겨울 설산 등반을 마치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녀 입에서 나온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죠. 오빠 사실 나 임신했나 봐. 네? 임신이라고요? 아니, 은숙 씨는 애 못 낳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임신이라니. 그것도 은숙 씨가. 이 로맨틱 코미디 같은 상황.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51살. 늦깎이 아빠라니.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란한 결혼식은 생략했지만 조용히 혼인신고 마치고 어엿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둥지를 틀었어요. 돌이켜보면 중년 남녀 로맨스 시작점이 등산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산악회만큼 썸 타기 좋은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결혼까지 골인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연애하는 커플들은 정말 흔하거든요. 심지어 회원들끼리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다들 쿨하다 못해 아주 뜨겁다고 해야 할까요? 나중에 은숙 씨가 산대장이랑 잠깐 썸 탔었다는 얘기 듣고 살짝 질투심이 발동하긴 했지만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요. 이미 내 아이 엄마가 되었으니 쿨하게 묻어두기로 했어요. 쿨해야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크크. 신기하게도 아들 녀석 덕분에 삶의 활력도 되찾았어요. 예전 같으면 술에 쩔어 살았겠지만 지금은 막둥이 아들 녀석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있고 싶어서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은숙 씨가 끓여주는 건강 주스 마시고 틈만 나면 산에 오르면서 체력 단련하고 있지요. 텅 비었던 마음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고 망가져가던 몸뚱이도 다시 건강을 찾아가고 있어요. 50대 중반 인생 황혼역에 만난 늦사랑과 늦둥이 아들 예상치 못했던 선물 같은 존재들 덕분에 요즘은 정말이지 매일매일이 눈부시게 행복하답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다.